열기, 찾아보기, 계산 작업 좀 오해 합시다. 자, 데이터 표, 데이터 표, 분석 작업 데이터 표. 집에 가서 그나그나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깨끗한 파일 가지고 복습하시고 잘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잘 안 되면 유튜브 영상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그래서 뭐 주중에 그래도 답답하시면 저한테 다시 문자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뭐 필요한 것만 딱 할 거니까. 자, 데이터 표 1, 교재 69페이지. 169페이지. 169페이지. 좀 간단한 기능들이, 방금처럼 간단한 기능들은 좀 오늘 다 해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워밍업 다 하실 요 자, 169페이지.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표 기능을 위하여 무슨 기능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일단 넘어가고요. 감가상각액을 계산한 것이다. 감가상각액. 자, 감가상각액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마 시험에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라고 지금 셀을 보시면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특별히 우리 실습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뭐 함수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요 감가상각이 뭔지는 또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뭐 재무나 회계 쪽을 배우지 않으셨으면 뭐 그렇게 쉬운 용어도 아니죠. 어찌됐든 이런 계산을 하는데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그게 영향을 계산한 것이다. T3, T6 영역을 참조하여 T3, T4, T5, T6 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의 그건 수식입니다. 수식. 그리고 명시가 되어져 있죠. 자, 수식. 그다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D3, D4, D5를 확인해 보니까 D3 숫자입니다. D5 숫자입니다. D6, D4 숫자입니다. D5 숫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숫자 부분을 제가 원본 값이라 할 거고 왜? 이 녀석이 여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 값 바꾸면 이 값 바뀌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원본 값이라 그러고 이걸 수식이 아니라 결과값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자, 그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첫 줄에 있던 이야기고요. 잔존 가치와 수명 연수 변동에 따른 감가상각의 변화를 D10에서 D15 연립에 작성하죠. 어디냐면 여기.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잔존 가치, 자, 감가상각액 값이 여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자기 혼자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자기 혼자 뭔가 값이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원본 자료가 있어야 계산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려면 수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수명연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네요. 자, 이걸.
그러면 원본 값이 아까 수명 연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는 잔존 가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면 원본에 아까 잔존 가치가 있었죠. 그러면 원본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한 개나 원본의 내용들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서 값을 일정량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이 값을 변동량. 자, 그다음 형태적으로 가로 방향 행이죠. 행의 변동량이라고 표현하고 요건 열의 변동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이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원본 값의 역할을 합니다. 이 변동량이.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원본 결과가 나온다. 그럼 가운데 뭐 인과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뭐 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감가상각의 계산한 수식 모르죠? 이 감가상각의 값이 나와야 된다했으니까 그러면 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셀. 셀 자체를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수식자, 이 결과가 나와야 될 요 앞, 결과 값이 표시될 앞부분에, 요 부분에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식.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의 계산한 식은 잘 모르니까 셀을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복사 붙여넣기가 뭐라고요? 맞아요. 자동 채우기 기능이 복사 붙여넣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사 붙여 넣어버리면 이게 상대 참조이다 보니까 셀을 복사했을 경우에 이게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자, 앞에 보세요. 그냥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셀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제가 아래쪽으로 세 개, 왼쪽으로 두 칸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치 값이 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위치가. 네, 복사 붙여넣기는 상대 참조, 적대 참조니까. 아직 저기, 그거니까. 자동 채우기의 기능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곧 자동 채우기. 그런 개념을 성립이 되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하셨어.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식 자체를. 드래그. 수정 상태가. 복사 단축키 하시고 빠져나올 때 ESC. 그리고 수식을 작성해야 될 셀이 여기입니다. 결과값이 나타날 앞쪽에 붙여넣기. 그러면 똑같은 식이 만들어졌죠. 여기. 그러면 원본 값도 있어야 되고 수식도 있어야 되고 결과를 나타낼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겠네요. 구조적으로. 요 표를 요 내용을 요 구조를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원본 값 한 개나 두 개를 일정량 값을 변경할 때 요렇게 수식에 의해서 요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기능을 데이터 표라고 한다. 문제에서 어떤 기능을 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 없고요. 이 구조를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하고요. 데이터 표 기능은 어디 있냐고요? 이 표를 완성시키는 기능은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자, 그러면 행 입력 셀, 즉 셀 주소가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열 입력 셀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행 입력셀의 의미는 자, 행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 자, 셀을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행의 변동량을 의미합니다. 요거. 근데 이 녀석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수명 연수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계산식에서 수명 연수는 어느 셀을 참조했죠? D5셀을 참조했겠죠. 자, 열 입력셀에 커서 놓으시고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구조적으로. 요 부분. 그럼 이 값이 실제 의미하는 건 잔존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잔존 가치라는 이 값들은 계산할 때 어느 셀을 D4셀을 참조했다. 그러면 확인 단추 누르면 여기 있는 변동량이 요 수식의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 누르시죠. 저장. 시트상이 작업이 끝난 저장. 자, 그다음 데이터 표 2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표 2. 교재 171페이지.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표 이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대출금 확인해 보세요. 숫자네요. 시상, 연이율 시사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환기간 연.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여 상환금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상환금액. 수식이네요. PMT. 자, 이 함수도 나중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른 척하고요. 수식이랑 결과값이 계산한 것이다. 오케이. 데이터 표 기능을, 데이터 표 기능 방금 설명드렸죠?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자, 이자율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네요. 방향이, 세로 방향, 열 방향이네. 열의 변동량에 따르는 상환금액 월값을 G8에서, G6에서 G12 셀 범위에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하려면 이게 원본에 해당되고 계산 결과값식이 나오니까 계산하려면 수식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요 녀석 앞쪽에. 결과값 표시될 앞쪽에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수식 작성. 그래서 관심을 두자. 상기간 월이 계산되어야 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를 뽑았죠. 방금. 이자율이. 이연이율, 이자율은 연이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정도는 매칭시킬 수 있는 센스. 자, 그러면 이거 지고 가면 이제 변동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네요. 열의 변동량, 이자율, 연이율. 그러면 일단 결과값이 나타날 앞쪽에 수식이 있어야 된다. 상한금액 계산식 잘 모르니까 범위 설정, 복사 나왔어. 셀에서 빠져나와서 그 결과값이 표시될 앞쪽 셀 선택하시고 7V 붙여넣기 그리고 원본 수식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야겠네요. 이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구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를 다 설정하려면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찾으셔야겠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자, 행입력 셀, 행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 없죠? 그럼 작성 안 합니다. 그다음에 열 입력 셀, 열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 여기 있네요. 이건 이자율, 즉 연이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계산할 때 어느 셀을 C4셀을 참조해서 계산. 그러면 확인 단추 누르면 요 4.0%부터 7.0까지 여기 다 집어넣어 보면 경우의 수에 따라 이렇게 결과 이걸 상한 금액 월이 나타난다. 저장. 자, 1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파일 열게요. 분석 작업 중복 데이터 알려주. 여기에 앞서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용어 중에 자, 제 화면 보시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용어 안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 했어요. 아, 이거 안 했. 죄송한데 이거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용어 전달해드렸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아마 지금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을 거고, 왜, 이게,
교재 55페이지. 자, 그게 제목이 55페이지에 제목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좀 잘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0살이 넘기 시작하면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좀 잘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특히 들면 더 안 바뀌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러죠. 응?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시간이 흐르면 다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이제 항상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 간접적 경험이 직접 그냥 그걸 살려고 해서 생각을 좀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방진 이야기를 사실은 잘 하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나옵니다. 저도 꼰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필요한 건 바꾸셔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말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격증 따르면 바꿔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런 설명을 내주면 표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을 보니까 일단 힌트적으로. 일단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병합된 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요셀 병합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기능적인 거. 그럼 요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남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남하고 여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표라고 생각했던 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 병합된 셀까지 포함하면 그 표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 있는 이런 구색,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 중에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 녀석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조건들 말고도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액세스 가면 계속 들어야 될 용어들이고 이런 용어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등의 뭐 한글로 번역하면 목록 뭐또 다른 표현을 잠깐 쓰자면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액세스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덩어리 개념이고 구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명, 성별, 점거, 구입주량, 구입중에 이게 필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식밥, 세로 방향의 데이터 이식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드 열이라고 합니다. 세로 방향이라서 해야지. 그다음에 가로 방향의 데이터 이식밥 그러니까 이런 걸 페인이라고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어, 행위가 없어나겠다. 그다음에 뭐 진행하다 보면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느껴지겠지만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건 뭐 하시다 보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고요. 자, 정확한 의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요약 정보를 표시해준다. 요약 정보라는 게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원본을 가지고 있을 때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요약이라고 해요. 요약.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항상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조건이. 그러면 자, 자, 그러면 조건이 예를 들어 성별이 납니다.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서
작업의 단위가 필드, 조건 처리해야 될 단위가 처리할 부분이 성별 필드, 필드에 가서 남인 레코드, 남인 레코드를 대상으로 이런 거죠. 구입총액 합계 계산. 그러면 구입총액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뭐 떠오르는 함수 있으세요? 이 사항이 맞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말고 서미프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을 계산. 여러분 지금 제가 함수명 질문 던져서 대답 못하면 시험 준비 안 된 겁니다. 시험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문제 정말 어려운데 오늘 지금 그 오후에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복습 안 하시면 수업 내용 못 따라오고요. 일단 수업을 12월 초까지인가요? 수업을 다 듣지 못할 겁니다. 막 도중 하차할 겁니다. 자, 분명히 장담하건데 복습 안 하시면 왜? 7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 아는 걸 들어도 보니까 힘든데 모르는 내용을 계속 듣고 있을 거라고요. 하루만 딱 듣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수업 안 옵니다. 장담하건데. 왜냐고요?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라지고 이 강의장에서 사라지고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두 분 다시는 그 말 책 안 봅니다. 그 말 이거. 왜?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그냥 해치워야지. 뭐 미적 그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하세요 그냥. 그냥 한 두세 달 뭐 사람 좀 안 만나면 어때요? 뭐 그 사람들이 날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 본인 인생이 있는 거지. 남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 소용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아, 뭐 아주 못된 이야기 같죠?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찾아주는 거지. 내가 잘 안 돼 있으면 남이 잘 안 찾습니다. 실제. 본능적으로 그냥 안 찾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말 수업과 관련해서 복습을 안 하시면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업 링크를 올려놨는데 거의 안 보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잘 알잖아요. 유튜브에 접속 링크 나오는 거, 접속자 수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링크를 안 걸어놓은 것도 있는데 아무도 문자도 안 주시고 아,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아, 여기 또 계시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한 2, 3주, 한 3주, 4일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지고 안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걱정을 합니다. 지금 미리부터. 저는 분명히 당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당연히 함수식이니까 이꼴이 필요하고 함수명이 필요한데 함수명은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dmax, dmin, da, var, ds, tdb, d 프로덕트까지는 아마 T자만 떼면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함수의 종류들이고요. 앞에 데이터베이스만 추가하면 됩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읊어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커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합계를 계산했다. 뒷섬. 그러면 디에버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해요.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해야겠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해야겠다.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Dmax,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Dmin, 데이터베이스에서 VAR, 분산을 계산하겠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 프로덕트 어제 지난 시간에 썸 프로덕트 할 때 뭐 썸 프로덕트 이렇게 구분해도 있죠. 곱 데이터베이스 곱하기로 하겠다. 디겟은 계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가져온다는 건데 찾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찾는다. 특정 필드의 값을 표시한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자, 함수명. 그다음에 이제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여기 있죠. 뭐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 필드명 셀 주소 두 번째죠. 어디를 계산할 것인지 필드명. 이것도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필드명. 조건도. 자, 지난번에 if가 붙은 함수들 우리가 조건부 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물론 데이터베이스 저기 커마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 커마 시험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조건부 함수라고 if가 붙은 뭐 sumif, average if, countif, sumifs, countifs, average ifs라는 그런 if가 붙은 함수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수에도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건 값이라 그래서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시값, 쌍따옴표 붙여서 시값의 형태를 정의다 그랬는데 요건 조건을 직접 작성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필드명 아래에 조건 기준값 하면 성별 필드의 남이죠. 그러면 성별 필드명 아래에 남 작성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자 여기다가 작성해 볼게요. 자, 셀 하나가 필드명, 성별, 오타 조심하시고, 조건, 기준값, 남. 이렇게 조건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걸, 아, 죄송합니다. 마법사에 가서 인수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뒷섬 찾으시고, 뒷섬, 확인, 데이터베이스 셀범위 B3에서 FA 필드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 크리테리어 이게 아까 if가 붙은 함수에서 나왔죠. 그때는 값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 범위로 되어 있죠. 조건이 있는 범위 확인 형식 공부하셨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이미 설명드렸고 저 왜 이거 다른 건 이제 다 했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안 하시면. 오늘 아마 수업하시다가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이거 공부 안 해오셨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뜸을 들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뭐 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뜸을 들인 건데, 어, 어, 해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빨리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용어 설명됐으니까 다시 분석 작업 중복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쉬운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워밍업 삼아. 167페이지, 교재 다시 돌아가시고, 어, 자, 문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중복 데이터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네요. 데이터 도구라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버려 두고 표 1에서 회원명 주소 열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과 행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필드 레코드입니다. 자, 무슨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음, 회원명 주소죠. 자, 그러면 회원명하고 주소. 자, 알바에게 일을 시켰더니 일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용성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똑같은 데이터죠. 아, 이렇게 보면 다른 데이터이긴 하지만, 요 두 개의 자료만 이렇게 쌍으로 묶었을 때, 회원명 주소만 이렇게 쌍으로 묶었을 때 두 개가 같은 거죠.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뭐? 중복된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그래서 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 보셨던 열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회원명 필드, 주소 필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중복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자료 전체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자료 전체를. 그래서 행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죠. 행 레코드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문제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자 의미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그런 기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건 특별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복된 데이터 항목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범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어딨냐고요? 데이터 탭에 문제의 데이터 도구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면 자 중복된 값을 삭제하는 중복할 수 있는 열을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럼 요렇게 다 선택한다는 건 레코드, 자, 필드 저 모두니까 레코드끼리 이렇게, 레코드 전체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고요. 사양에 따라서 모두 선택 취소. 내가 필요한 것만 체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회원명하고 문제 있는 주소 열 필드. 열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이세요? 열 필드. 그리고 그다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하는 건 이건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이건 성격이 다르니까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개의 자료만 묶어서 어? 한 쌍으로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데이터를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냐는 건 이제 여러분 자유죠. 물론 이제 시험이니까 문제 주어지겠죠, 지금처럼.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세 개의 중복된 내용을 찾아서 제거했답니다. 아홉 개의 고유값. 자, 우리가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다. 그 두 개 이상 있는 그 값을 우리 중복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처럼 딱 이 값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도 뭐 익혀두시고 고유값, 중복값. 자, 그다음 그러면 방금 김용성, 서초구, 서초동이라는 데이터 두 개 있었잖아요. 에?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 두 개 있는데 그러면 두 개 중에 진짜 지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굴 지웠습니까? 두 개 중에 누굴 지웠죠? 맨 위에 있는 것만 남기고 밑에 나머지 다 제거. 똑같은 데이터들 중에 맨 위에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 기준이 그렇다고요. 지움 기준이. 그리고 보유한 값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전체 이게 다 지워졌죠. 레코드가 지워진 거, 행이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중복 데이터 2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하세요. 그리고 수업 중에 마무리 끝내시고. 지금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한 1분 드릴게요, 1분. 오래 걸리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 되셨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A부터 F8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 자,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관심을 두고 있는 데이터는 신청 대상 필드와 열 필드와 수강료일 필드를 묶어서 하나의 자료로 보고요. 그래서 중복된 값, 중복값이 있다면 제거하겠다. 확인, 정말 삭제하겠다.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되었다고 7개만 남았다고.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자, 교재 1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통합, 열기. 자, 교재 175페이지.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합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도구에 있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방금 보셨다시피 데이터 도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통합 기능을 이용하랍니다. 눈으로 확인 마시고요.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자, 쭉 훑어봅니다. 표 1 자료, 표 2 자료, 표 3 자료. 오케이. 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4의 G5에서 I8 영역 셀 범위에 계산하시오. 여기 뭐가 나오는데 평균값 계산하라고요. 자, 통합 기능은 뭔지 설명 안 돼서 잘 모른다 손 치더라도 내용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표 1, 표 2, 표 3을 이용해서 표 사이에 뭔가 평균값 계산하는 요약 집계표를 만들겠다고요. 평균이나 요약 집계표.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약 집계라는 용어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앞에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선택해놓은 G5셀이거든요. G5셀에 5셀은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의 생각은 아마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 평균값이 나타날 표시될 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엑셀 입장에서 엑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오 셀이 무슨 셀이냐고 엑셀에게 물어봅니다. 엑셀에 가면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그냥 비어있는 셀인데 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엑셀은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지금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 셀 자체만으로. 그러면 이 셀이 엑셀 입장에서도 이 셀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 평균값 여기에 표시돼야 된다는 걸 알려면 이 녀석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녀석이 의미 있는 셀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이 도움을 받아야죠. 이게 뭐 제목, 항목 이름, 뭐 번역하면 뭐 레이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녀석들 제목 역할하는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녀석은 셀을 구분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셀만 구분해야 돼요. 여기도 다 의미 구분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야 정확한 평균값이 나타날 거니까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냥 막연히 따라오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저 셀의 의미 구분을 하려면 저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범위를 이렇게밖에 설정을 할 수가, 당연히 이렇게밖에 설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통합이란 기능, 아까 이 데이터 도구 안에 있다고 문제 있었죠. 이 통합. 의미는 뭐냐면, 여러 곳자 요약표와 구조가 똑같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비슷하거나, 비슷하다는 양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구조가 서로 간에, 원본과 요약표의 구조가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그래서 이 원본의 자료가 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닙니다. 산재되어져 있다는 거. 그걸 한 곳에 모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능입니다. 내용이 이해하시면 뭐 설정하면 어렵다. 진짜 어떤 처리 계산할 거라고요? 평균 요약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참조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 그럼 원본 데이터는 표 1, 표 2, 표 3에 있는 데이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엑셀에게 1800이라는 값이 무슨 데이터입니까? 그러면 1800인데요. 라고밖에 대답을 못 해준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증값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야 평균을 계산하죠. 논리 생각해보면.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미 구분을 하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항목 네이블이 필요하고. 그다음 여기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자, 추가해서 여기 등록시켜야 등록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기능, 요약 정보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표 위에 있는 데이터 선택, 그리고 추가, 표 3에 있는 데이터 선택, 물론 제목, 항목, 네이블 포함해서 추가해요. 그럼 세 개의 영역을 이용해서 통합 기능을 사용하겠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1800이 어떤 데이터냐고 엑셀이 물어보면 엑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1800인데요 라고까지. 그럼 뭐가 부족하냐면 저 녀석이 이걸 사용하라는 의사 표시가 지금 없거든요. 밑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 항목이다. 자, 원본 자료의 첫 행 요거죠. 사용하겠다. 제목 항목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왼쪽 열 여기 이야기하죠. 항목 이름으로 제목으로 사용하겠다. 네이버를 사용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엑셀이 이제 물어봅니다. 1800이 무슨 데이터냐 물어보면 전기전자고의 정보 입력 값입니다라고 의미 구분이 될 거고요. 의미 구분이 되었다는 건 내가 정확한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평균값 데이터가. 됐습니까? 요셀도 의미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 통합 20% 하겠습니다. 교재 178페이지. 자, 진행할게요. 통합 2 시트의 C사에서 F10 영역에 여기죠.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중간고사 시트의 표 1, 기말고사 시트의 표 2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성명별 데이터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 계산. 뭐 어찌됐든 아까 방금 말했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평균을 계산하는 요약표가 와야 되고요. 각각의 빈셀이 의미 구분을 하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약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자료 그러면 여기서 평균 계산할 자료는 어디 있다고요? 중간고사 시트와 기말고사 시트에 있다고요. 그럼 제가 방금 요약표의 구조와 원본의 구조는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됐습니까? 유사하다는 양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뭐 그때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 일을 처리하라. 그럼 별로가 없잖아. 자, 요약표 범위 선택하시고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러면 원본 자료가 어디 있다고요? 그럼 원본 자료가 같은 시트에 있던 다른 시트에 있던 찾아가면 됩니다. 중간고사. 그러면 이렇게 시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구분자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예? 이거.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중간고사라는 게 시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로를 표시하는 겁니다. 전체 경로, 그러니까 시트 이름, 느낌표, 셀 범위나 셀 주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숫자만 선택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제목 역할을 하는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선택을 어? 죄송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해서 이 등록되어야 통합해서 사용할 데이터가 된다. 그다음 기말고사 시대 가서 범위 설정. 추가. 이때 첫등 왼쪽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원본 데이터의 의미 구분이 나고 결과의 정확한 위치에 평균값이 평균이 되는 값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확인. 자,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178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입니다. 통합 3시트의 C사에서 F110 영역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트의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 통합 시트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적용하여 평균을 계산하죠. 자, 일단 통합 기능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자,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통합, 통합. 원본, 자, 평균 계산하다 그랬고요. 참조 원본 데이터, 중간고사, 범위 설정. 추가해서 등록된 요 자료를 가지고 통합 기능을 적용한다. 이 말고서 범위 설정, 제목 포함해서 정의 범위 추가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통합 기능다. 이때 왼쪽 자, 여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뭐 이미 아실 거고. 그럼 방금 문제의 내용이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원본이 바뀔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의 데이터와 중간고사 데이터에 바뀔 수 있다. 그걸 반영을 받으려면 요 옵션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 별다른 거 없죠. 자, 잠깐만요. 추가 설명을 조금만 하고 갈게요. 통합 일시태 가서 할게요. 아, 이제 구조를 아니까.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화면이 조금 적어질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밑에 빈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빈 셀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쓸게요. 내용. 그리고 확인.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뭐냐고요? 위에 있는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연찮게도 모든 걸 다 봐버렸네요. 아니, 모든 거 다. 자,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빈셀 하나만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걸 복사를 할게요. 요만큼만.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얼마만큼이라고요? 딱 요만큼 보고 싶다고요. 그냥.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시작할 때 뭐랬죠? 표의 구조가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기억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비슷한 구조잖아요. 원본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원본도 개수가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원본도 어쨌든 구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쓸게요. 그럼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이건 모두 다 표시. 이건
원하는 것만 표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시험에 꼭 이렇게 구조가 같은 경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구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저장. 자, 다음.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정렬, 교재 180, 정렬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렬이라는 건 이 정렬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이 내용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한번 해봤잖아요. 하고 싶시다. 자, 우리가 정렬이라 그러면 의미는 특정 기준에서 데이터를 야이라는 기능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랭크.eq라는 함수를 할 때 제가 정렬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꺼내드렸고, 이 기준에는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오름차순이 있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 건데, 이건 숫자 데이터고요. 문자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가나다라, ABC 정렬, 가나다라. 이건 사전식이라 해서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히어부터 기업, Z부터 A까지 나열하는 거, 역사전식이라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렬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정렬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직책들 있잖아요.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건 정렬 방식이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물어보면 직직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엑셀이라는 녀석은 그건 우리 생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엑셀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이 이렇게 기본 기준이 저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엑셀 입장에서 이건 사장이 엑셀 입장에서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엑셀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받아들입니까?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정렬해버리면 COC 가운데, 사장 COC 가운데 끼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렬했을 때 사장이 가운데 있다. 결제 수를 올리면 사장이 기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 180페이지 있는 교재의 내용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